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참 그 고용 시장이 한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이 한파는 올해도 좀 쉽지 않은데 작년부터 있었죠. 작년부터. 사실 넓게 보자면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지금 뭐 많은 취준생분들이 현재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자격증 준비니 뭐 토익 오피니니 아니 뭐 스터디니 이것저것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을 위해서 정작 뭔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나 들어갈 만한 일자리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심심할 때마다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괜찮은 일자리가 있나 보는데, 참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요. 뭐,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면, 뭐, 정규직 같은 자리죠. 정규직. 일단 대기업 자체가 채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들은 얘기인데, SK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로 봤는데, 앞으로 SK 계열사는 뭐든지 수시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냥 정기 채용을 없앤다고 해요. 예, 현대는 없앤다고 했었고, 삼성은 정기 채용이 있잖아요. 근데 SK도 수시 채용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기한을 딱 정해가지고 각 부문별로 몇 명씩 뽑는다. 이제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아마 이 기사 접하신 분들은 한숨 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SK를 이렇게 딱 목표라고 딱 걸어놓고 이제 취업 준비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정해진 시즌에 이제 뭐 채용 자리가 안 나오니까. 아무튼 각설하고 지금 계약직 자리에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해요. 원래는 계약직은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일자리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계약직 일자리는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네, 가지 말라. 요즘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난립니다. 네. 옛날 같은 경우 한 3년 전, 옛날도 아니죠.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2018년, 17년. 그때만 하더라도 계약직 하면 계약직이라 안 부르고 계약직이라 부르죠. 계약이라고. 계약직이, 개 나쁜 직종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대기업 계약직마저도 1년 대 갈 바에는 차라리 정규직 자리 더 노려라. 근데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았던 게 뭐냐면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정규직 자리가 나오게 했어요. 대기업들이 정기 공채를 없앤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냉장에 따져서. 맞죠? 얼마 안 됐어요.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사람을 뽑으면 웬만해서는 정규직을 뽑았어요. 간혹 가다 계약직 자리가 나왔지. 근데 지금은 계약직이 다수고 정규직이 소수입니다. 요즘에는 어,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규직 전환이 0%. 그러니까 계약직 기간에 채워도 정규직 전환율이 안 되는, 그냥 계약 기간만 채우고 나와야 되는 그런 계약직에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런 계약직에도. 그래서 왜 이렇게 계약직 자리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걸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 간단합니다.
정규직 자리가 없습니다. 너무 없어요. 내가 봐도 없어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없어요. 특히 대기업은요, 정말 없어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삼성 같은 경우, 삼성은 그나마 뭐 삼성전기가 뭐 정규직을 많이 뽑긴 해요. 근데 삼성전기는 왜 많이 뽑냐 하면 공장이 많은 것도 있고 퇴사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많이 뽑아도 어느 정도 나가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는요, 거의 계약직이에요. 거의 계약직. 이미 전자는 안 뽑았잖아. 전자는 공채 구경 못 했잖아요. 맞죠? SDI도 구경 못 했고. 뭐 전기 쪽만 뭐 공채로 뽑고, 그 외에는 안 뽑았어요. LG 같은 게 더 심각하죠. LG는 아예 뭐 정규직 공채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LG는. LG는 없어요, 여러분. LG는 모든 계열사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뭐 간단한 예로 저 구미의 이노텍 있죠.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부터 그냥 계약직 뽑았어요. 4, 5년 전부터만 그냥 계약직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대기업 사무직도 그렇고 생산직도 그렇고, 특히 생산직이 좀 많이 심해졌지. 생산직이 원래 보통 생산직은 그래도 정규직을 염두에 두고 사람 뽑는데, 요즘에는 아예 정규직 자체가 아예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냥 순수 100% 계약직만 뽑는단 말이에요. 정규직이 어떻게 보면 좀 씨가 말랐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데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실무부장이 되는, 고용보장이 되는 정규직 자리가 없다 보니까 계약직에 많이 몰리고 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뻔한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취준생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취준생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취업 준비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이 있어야 하거든요. 취업 준비 너무 돈이 듭니다. 돈이 들죠. 자기 뜻 따는 거 뭐 공짜로 딸 수 있습니까? 책값도 비싸고 강의도 좀 들어야 되고, 응시료도 있어요. 응시료도 있고, 뭐 회사에 뭐 지원하려고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정량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돈이 좀 듭니다. 근데 취준생들이 보면 다들 하나같이 보면 돈이 없어요. 어렵습니다. 지갑이 얇아요.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지금 왜 돈 나올 데가 없냐? 지금 알바 자리도 없잖아요. 차라리 알바라도 하면서 뭐 준비할 수 있겠는데, 옛날 같으면 알바하면서 이제 준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알바 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알바를 하더라도 목돈이 안 돼요. 알바를 하더라도 목돈이 안 됩니다. 왜냐,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더라도 최저시급이 높다 보니까 보통 8시간 이상 일을 안 시켜요. 8시간 이상 일을 안 시켜요. 최저시급이 그래도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시간씩 일하면 돈이 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을 안 시켜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영업 자리잖아요. 식당이나 가게 하는데. 근데 거기도 어렵다 보니까 일을 딱 바쁠 때만 시켜요. 바쁠 때. 뭐 한 8시부터 한 12시 사이 딱 3, 4시간만. 그때만 시켜요. 아니면 알바 좀 하다가 만약에 사정 어려워지면 자른다거나, 얼마 못하고 자른다거나. 알바를 하더라도 오래 못해요. 내가 힘들어서 간두는 게 아니라 그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근데 그런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양반이죠. 양반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바를 못하고 있어요. 알바를 못하고 있고 돈은 없어요. 돈은 없고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그 취준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뭐가 있어요? 네, 학자금 대출이 있어요.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앉아만 있어도 이자가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졸업했으니까 자꾸 한국장학재단에서 돈 달라고 자꾸 문자로 계속 오잖아요. 계속. 졸업했으니까. 아니, 돈 나올 때는 없어. 돈 나올 때는 없어가지고, 맨날 뭐, 커피 미스 마시면서 연명하고 있는데, 뭐, 자격증 같은 거 따려고 해도 응시료도 부담스러운데, 자꾸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로, 뭐, 몇월 며칠까지 돈 산납하셔야 됩니다. 이자까지 해가지고. 갚아야 되는 거.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학자금 대출 비중이 엄청 크대요. 그러니까 제 때만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이 있긴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대학교 등록금 정도만 이제 학자금 대출 받았어요. 대학교 등록금 정도만. 근데 지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만 받는 게 아니라 대학교 등록금 플러스 대학교 생활비까지 같이 대출을 받아요. 옛날하고 좀 달라졌는 게 요즘에 학자금 대출은 그러니까 대학교 등록금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어떤 뭐 생활비도 같이 대출이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알파가 돼가지고 덩어리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 스노우볼이. 그때는 얼마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졸업하는 순간 한 사람마다 이제 한 3천만 원씩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 보니까 1인당 학자금 대출 비중이 한 2,500만 원. 한 사람당 2,500만 원 빚을 지고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2,500만 원. 물론 국가장학금이 있긴 하죠. 근데 국가장학금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 최소 2,500만 원짜리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2,500만 원짜리 빚을 안고 가는 거예요. 빨리 취업을 해도 그걸 빨리 갚아서 어떻게 좀 제로화 시켜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자는 계속 쌓여가고. 그러니까 많은 취준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거 계속 이자 쌓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이라 들어가자. 계약직이라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학정대체 500이면 양반이에요? 네, 양반입니다. 네. 육두품 송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들이 지금 돈도 없는데 빚까지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도. 그리고 부모님이 계속 박박 긁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어? 이 정도 키워놔서 너도 이제 밥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졸업했으면 사랑고시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너 뒤치다거리 해야 되냐? 집에서 계속 바가지 긁을 거 아닙니까? 계속. 맞잖아요. 어? 가뜩이나 막 스트레스 받는데, 아침부터. 언제 사랑고시를 할래? 하면서 막. 물론 그렇게 닥달하시는 부모님은 없겠죠. 뭐 요즘에 워낙에 취업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준생들이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뭐냐면, 지금 앞으로 좋은 일자리는 안 나온다는 거죠. 앞으로 좋은 일자리는 안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너무나도 안 좋으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많은 취준생들이 찬밥, 더운밥 가르쳐지가 아닌 거예요. 아까 저 2번하고 좀 비슷한 건데,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뭐 잠깐 기다렸다가 어디 들어가고 그럴 게 아닌 거예요. 뭐라도 해가지고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큰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숨통이 트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우울해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왜냐하면 차라리 일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뭔가 숨통이 트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좀 돈이라도 벌고 있구나, 이렇게 좀 위로할 수 있잖아. 근데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취업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취준생들이 뭐라도 해야겠다는 거예요, 뭐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 진짜 굶어 죽겠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언제 좋은 일자리가 나올지도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좋은 일자리가 나한테 떡 떨어질지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게 예상하는 건데 정확하진 않지만 올해 내도록 힘들 거예요. 올해 내도록. 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힘들 거예요. 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많은 취준생들이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옛날에는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기다리다 보면 좋은 취업 자리가 있겠지라고 했는데 많은 취업 자리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기다리면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 거야, 이게. 왜냐면 1년을 기다릴 때, 1년을 기다릴 때 또 계약직, 또 기다릴 때 또 계약직, 계약직, 계약직이에요. 근데 이거라도 안 하게 되면 나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라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약직이라도 하자. 이거라도 하자. 돈은 벌 수 있으니까. 기한은 정해져 있지만. 이제 마음을 좀 달리 먹은 거죠. 많은 취준생들이.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네 번째는 그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중고 신입을 원하기 때문에 경력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계약직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약직만 평생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 뭐 채용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 그냥 생 신입을 안 뽑아준단 말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갓 졸업한 사람들을 안 뽑아줘요. 갓 졸업한 사람이 취업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드물어요. 예, 드물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중고신입을 원합니다. 중고신입.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의 어떤 짬밥을 좀 먹은 사람, 초짜가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그 이유도 커. 뭐냐면 생신을 뽑았잖아요. 생신을 뽑았는데 그 친구들이 얼마 안 가서 다 나가는 거야, 이게. 적성이 안 맞네, 워라밸이 없네, 이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손실이 크거든요, 여러분. 난 이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뭐냐면 뭐 기업들이 어려워가지고 뭐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많이 뽑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만 한 기업들 이제 정기 공채가 있었던 시절만 하더라도 대기업 이제 정기 공채 들어간 사람들이 1년 안에 퇴사하는 비율이 한 40%인가 50% 사이였어요. 반이 퇴사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하는 거예요. 뭐 너무 일만 하네. 내가 생각했던 대기업이 아니야. 이런 이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생신입을 쓰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합숙훈련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니겠지 생각하고 뽑는 그만큼 해주는 거잖아. 근데 오래 안 다니고 뭐 얼마 안 다니고 나와버리면 기업들은 돈만 써버리고 손해만 많이 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다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일이 가르쳐 주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야. 일일이 이 사람을 하나에서 열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 쓰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시켜도 바로바로 하는 사람, 어디버리 타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을 써서 이제 돈을 아끼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약직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경력은 채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력서에 한 줄 더 적을 수 있잖아요. 이력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턴도 그렇고 계약직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뭐 보통 이제 뭐 대기업이나 좀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 케이스가 보통 인턴하고 계약직이 한두 번씩은 꼭 있어요. 이게 이제 필수 옵션이 된 거는 거죠. 필수 옵션. 좋은 기업을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 인턴과 계약직 경력이 최소 한 번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직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많은 취준생들이 정말 고생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내가 일할 만한 곳은 없고, 뭔가 기약이 보이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해서 뭔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하잖아요.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유가 문제예요. 그냥 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본인들이 뭔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내 자신이 뭔가 초라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기가 안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 특히 취준생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원인으로 삼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문제 있어가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취준생들이 능력이 없어가 취준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락꼬라지가 말이 아니니까 사람 안 뽑는 거예요. 어. 그냥 나라의 채용제도나 지금 어떤 경기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으니까 사람 안 뽑는 건데 자꾸 원인을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자꾸 자기한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말이 아니니까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존감을 키우시며 좀 힘들더라도 본인이 준비하려고 했던 거는 끝까지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취준생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